제가 이게 이제 녹화를 곰플레이어로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길게 녹화하기 위해서 곰플레이어를 이렇게 정품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한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게 갑자기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정품 등록됐던 게 이제 날라가 버리고 다시 정품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그아웃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곰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분만 녹화가 되거든요. 정품 등록을 안 하면. 그래서 이제 한참 저도 열을 올려 설명하다가 20분이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1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니까 정품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정품 등록을 하고 2차 교육행정 두 번째 영상을 연이어서 이제 촬영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하나의 영상처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편집하는데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다 못하겠어요. 그냥 두 개로 끊어 올릴 테니까 두 개로 끊어 봐주세요. 나중에 이제 조금 여유가 되고 방학 때 조금 여유가 되면 제가 이거 편집해서 다시 이제 뭐 유튜브 혹시 계속 보실 분들은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1차 시 했던 내용들 조금 정선해서 필기를 좀 새로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교육행정이라고 할 때 우리 행정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본다고 했죠. 그럼 행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조직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협동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했고, 이건 누구 말이라고 했죠? 이거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게 조직을 무엇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행정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인간을 마치 기계나 부품처럼 취급을 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증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이제 측면의 효율성을 이제 강조한 측면으로 봐서, 요렇게 인간이 조직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원이다, 하나의 부품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본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타난 입장이 이제 인간관계론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직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모여서 만든 그 공동체, 또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호손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호손 실험은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기말고사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호손 실험을 나중에 검색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로는 이 조직을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로 본 거다 라는 게 이제 인간관계론이고요. 이제 세 번째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등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면 이제 행동과학론입니다. 행동과학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조직을 뭐라고 보냐면 사회적인 협동체로 봅니다. 사회적인 협동체로 봐서,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비공식 조직이 이제 중요하다. 비공식 조직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행동과학론이라고 그 요즘 이제 자주 등장하는 건데, 경제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꺼내서 쓰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물건을 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과학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행동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제 행동과학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쉽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나드나 사이먼, 아까 요 사이먼 있죠, 요런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 행동과학론에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체제론입니다. 체제론이라는 것은 요 체제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전체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린다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는 전체는 머리, 다리, 여기 다리 아니고 손, 팔, 다리, 몸통, 목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게 있어요. 열이 나요. 내가 머리에 열이 나. 열이 나가 병원에 갔더니 목이 부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부었으면 목에 열이 나야 되는데 머리에 열이 나잖아요. 이게 사람의 부분과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실연을 당했어. 여친한테 차인 거야.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 너무 슬퍼. 근데 몸살을 앓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정신세계가 내 실연의 아픔이 내 몸과 이렇게 연결되니까 온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간의 몸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을 체제다, 시스템적이다 라고 표현해요. 시스템적이다. 그러면 조직을 한번 우리 살펴봐요. 조직을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관료제로 따지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밑에 뭐 팀장이나 과장이 있고, 그 밑에 부원이 있다고 쳐요.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제론에서는 요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 조직이 이해가 된다라는 게 바로 체제론이에요. 여기까지 조직을 바라보는 입장이 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고, 인간관계론이 있고, 행동과학론이 있고, 체제론이 있고, 그 뒤에 잠시만요, 지우개를 좀 지울게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안이론이라고 해서, 이 대안이론은 1번부터 4번까지, 그러니까 고전적 조직이론,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 등을 다 반대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전체적인 것들을 관심 없어 하고 부분적인 것에 관심 있어 하는 것, 또는 구성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중심이라든지 비판 이론이라든지 사회학에서 말하는 갈등주의라든지 또는 해석학적 관점이라든지, 갈등주의는 해당하지 않겠네요. 해석학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받아들여서 조직을 바라보려는 시야들, 그런 시각들이 대안이론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교육행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행정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유추해 본다면, 행정이란 단어는 조직을 전제로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이 조직을 바라보는 큰 5가지의 뼈대가 나왔어요. 고전적인 거,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거, 행동과학을 중심으로 보는 거, 체제를 중심으로 보는 거, 대안적인 부분, 이렇게 5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행정의 조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행정의 조직이 아니라 이것들이 학교에 적용된다면, 또는 교육 공동체에 적용된다면 어떤 의미를 자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고사에서는 이런 행정의 조직 체계를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이 조직론, 이 조직의 어떠한 유형을 학교라는데 또는 교육이라는데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줄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교육행정이 조직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 다음에 조직의 레벨, 즉 수준, 즉 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중수, 하수, 중수, 고수 이렇게 수준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레벨이잖아요. 1레벨, 2레벨, 3레벨 하듯이 그 1층, 2층, 3층 이런 개념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조직의 레벨, 일반적인 조직의 수준, 일반적인 조직의 층은 아까 이제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대표이사, 뭐 이사, 뭐 부장, 뭐 과장, 팀장, 사원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교육 조직도 여기 교육 조직도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을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조직이 뭐가 있겠어요? 교육부가 있죠. 그죠? 지방정부 차원은 뭐가 있겠어요?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도 수준의 교육청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교육청이 있을 수 있고, 시, 군, 구 수준의 교육청이 있을 수 있어요. 부산으로 따지면 이게 부산시 교육청이고, 그죠? 부산시 교육청이고, 요 밑에가 뭐 해운대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뭐, 서구 교육청이라든지, 동네 교육청이라든지, 요런 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학교 조직에는 뭐가 있겠어요? 교무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교무부라든지 우리 교재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교육 지도 조직 이렇게 나오죠. 교육 지도 조직, 그 다음에 뭐 교무 분장 조직, 그 다음에 운영 조직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이거 많이 나온다고, 이거 임용고사에 이거 많이 나온다고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학급에서는 뭐가 있겠어요? 담임교사, 그 다음에 뭐 학급에도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생활지도라든지 뭐 교과지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제 학교 부분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아주 이제 임용에도 자주 등장하고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까지가 이제 조직이 무엇이냐, 특히 이제 교육행정에서의 조직의 레벨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들을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본 것이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교육행정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 요런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교육행정의 주요한 특징이 뭐냐는 것은 교육행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연구해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리더십 이론입니다. 학교장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죠. 또는 교사의 리더십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 이론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리더십이 무엇이냐, 학교 조직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이 좋으냐, 교사로서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는 리더십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지만 얘는 지도성 이론하고도 많이 이제 유사합니다. 어떤 때는 지도성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리더십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일어나느냐, 의사결정의 유형은 어떻게 되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모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또는 뭐 만족하러 하느냐, 뭐 이렇게 의사결정의 유형, 형태, 타입 이런 것들을, 이거 TIP이지, 타입. 네, 잘못 써가지고, 영어를 못해가지고. 의사결정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도 아주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유발, 동기에 관한 내용들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왜 이게 동기가 이제 자주 등장했어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동기를 유발시켜서 서로 조직 구성원들이 협동하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기 유발에 대한 내용들도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브룸이라든지 매슬로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하고, 그죠? 또는 교육공학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교육행정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행정에서 다뤄진 사람, 심리에서 다뤄진 사람, 공학에서 다뤄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학문을 이렇게 이제 그 전공을 넘나들면서 자주 등장하느냐 하는 것들은
그 이론이 한 군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군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교육 행정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항상 조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 나가시고요. 그럼 조직이 어떤 수준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조직, 특히 학교 조직, 특히 교육 공동체 조직, 학교 조직이라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 학교 조직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이 뭐냐, 리더십 측면에서 또는 지도성 측면에서 또는 의사결정의 유형의 측면에서 또는 동기유발의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육 행정 조직, 학교 조직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총리 관심사하고 교육 행정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 교재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교육 행정의 베이직. 이거 뭐 한 3, 40분 했다고 해서 교육 행정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 과목의 교육 행정을 듣는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내용들을 듣고 있구나, 이게 전체적인 어떤 교육 행정의 큰 그림 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듣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이제 내용들을 조금 큰 숲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기말 과제도 좀 준비를 하시고, 또 임용 준비도 좀 하시고, 또 향후에 교육 행정 이론을 들을 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끝!